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선수들은 다양한 경기에 출전하며 열띤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잠수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동료들이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더기 하자는 물론 무단침입 우려까지 제기된 오룡일 스테이트 아파트를 두고 뒤늦게 관계기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그동안 비공개를 고수하던 전남의대 설립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지만 순천권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가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보치아와 육상, e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수들은 한계에 도전하며 열띤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전 선수단과 지역민 2천여 명이 목포 실내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 지역을 알리는 현수막을 앞세워 입장하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개막식에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선보인 무용과 화려한 레이저와 댄스 공연이 선수들은 물론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꾸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난 2008년 광주광역시에서 처음 개최돼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장애학생체전.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 등 3,828명이 전국에서 참가했습니다. 전남에서는 295명의 선수가 다양한 경기에 출전할 예정. 장애학생체전의 대표 종목인 골볼과 보치아는 물론 수영과 e스포츠 등 17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특히 지난해 시범 종목이었던 슐런이 보급 종목으로 승격되면서 지난해 대비 42명의 선수가 증가해 역대 최다 인원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선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회를 열심히 준비한 만큼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18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는 오는 17일까지 목포와 영암, 광양과 무안 등 5개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주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에 투입된 20대 잠수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재해라며 원청과 하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청년이 영정사진을 든 채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선소 내에서 작업 중 숨진 22살 잠수부 고 이승곤 씨의 동생입니다.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형 이 씨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산업잠수과를 졸업하고 잠수부로 입사한 지 7개월, 본격 작업에 투입된 지 한 달여 만의 일입니다. 학생 때부터 수영장 다니면서 물도 좋아했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충실하게 살았는데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과수의 부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료들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수 작업자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배치하도록 한 규정도, 잠수 작업자에게 신호밧줄 등 응급 상황을 위한 장치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4명의 잠수부가 있었지만 육상 감시인은 1명뿐이었고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생산 질주의가 빚은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구조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이 씨의 유가족들은 원하청 대표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원청인 HD 현대사모 측은 사태가 최대한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경남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120톤이 넘는 철제 선박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등 조선소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는 상황. 지난 9일과 10일 이틀 사이 숨진 3명의 노동자를 포함해 올해 전국 조선소에서는 8건의 사고로 10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청 소속 노동자들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무더기 하자는 물론 무단 침입 우려까지 제기되며 전국적인 공분을 산 무안군 오룡 힐스테이트 아파트. 논란이 확산되자 시공사와 관계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인데요. 뒤늦은 사과에 나서는 한편 하자 보수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5만 8천여 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견되며 입주 예정자들을 분노하게 한 무안 오룡 2지구 힐스테이트 오룡 아파트. 외부인 무단 침입 우려와 함께 화재 위험까지 불거지며 전국적인 비난을 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관계기관들은 뒤늦게 분주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9일 하자 논란이 일고 있는 힐스테이트 오룡 공사 현장에서 긴급 공동주택 품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품질 검사를 통해 마감 미흡과 누수 등 공용시설에서만 101건의 지적 또는 권고사항을 확인했고 무안군에 공문을 보내 오는 20일까지 보안 및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그 결과를 무안군에 통보하면 무안군은 우리한테 다시 통보해줍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아파트 내 각종 하자에 보수와 함께 무단 침입 우려가 제기된 방화문의 잠금 장치 설치 등 품질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입주 전까지 마치겠다는 입장. 무안군도 명예시설인데 거기를 명예회복을 위해서 저희 군도 최대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그 다시 그 하자 한 건도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현장 감리 보고를 승인해온 행정적 책임자로서 이 같은 현장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마감 후 하자는 저희가 공사가 막바지에 있던 거라서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기 시간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편 부실 시공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은 뒤늦은 입장문을 발표해 사죄의 뜻을 전하는 한편 입주 예정자들에게 확실한 보수를 약속하기 위한 서면 공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견 들을 거 다 듣고 이제 좀 최대한 먼저 반영해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반성을 많이 했고 좀 입주민분들 불편하지 않게 잘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기업 건설사가 지은 새 아파트라는 기대와 달리 발견된 무더기 하자로 논란을 빚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어느새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공사와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권의 전남의대 공모 참여 재검토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인 2021년 전남의대 설립 연구 용역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한 달 넘게 용역 결과 비공개를 고수하던 전라남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정작 순천권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21년 서울시립대학교 산하협력단이 수행했던 전남의대 설립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표를 보면 필수 의료 분야 자체 충족률은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낮았고 상급 종합병원 기준 시간 180분 내 이용률은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이 의대 설립지로 우세한 지표도 열세인 지표도 있었습니다. 의대 부속병원 비용 효과 분석에서는 서부권이 1.44, 동부권은 1.35로 나타났습니다. 양 지역 모두 부속병원 설립 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용역 과제는 전남에 의대 신설을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지금 전남도가 추진할 용역은 의대를 어느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남도가 비공개를 고수하던 용역을 이번에 공개했는데 지역 갈등과 오자회동 무산을 가져온 것을 감안했을 때 민감하거나 하는 내용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용역 공개를 계기로 순천권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또 헤쳐나가고 하면서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전남도가 요청한 17일 오자회동 참여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공모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대 설립 단락지에 대한 후속 대책 제시란 두 가지 조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남도의 오락가락 행정, 그리고 전남도를 상대로 한 순천시의 과도한 발목 잡기가 아니냐는 지적 속에 전남의대 신설 추진이 한 달 반 동안 지역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올해 일조량 감소 등으로 전남 양파 재배 면적의 20%에 생육장애가 잇따르면서 전라남도가 정부의 재해 인정을 건의했습니다. 최근 무안과 신안 양파밭 1,370헥타르에서 잎마름과 성장 지연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양파 생육 장애를 재해로 인정하고 수확기 이전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이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바꿔 새롭게 출범하고 문화재 명칭 대신 국가유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목포 일본 영사관과 해남 공룡박물관, 진도 울림상방과 복일도 윤선도 원림 등 도내 국가유산이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문화재청은 1972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문화재가 아닌 유산 개념을 쓰고 있어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남도광역 추모공원 자연장지에 따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용 대상을 해남군민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해남군 황산면 원오리에 있는 남도광역 추모공원 자연장지는 6,258개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51%인 3,221기가 안치돼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입니다. 해남군은 남도광역 추모공원은 완도 진도군과 협력 사업으로 건립됐지만 자연장지는 해남군비로 조성된 만큼 이용 범위를 해남군민으로 제한하는 데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학생의 맞춤 수업을 돕는 글로컬 미래교실이 공개됐습니다. 미래교실은 오는 29일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핵심 컨텐츠인데요. 전남교육청은 박람회를 거쳐 미래교실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모둠으로 배치한 책상마다 학생용 모니터가 설치됐습니다. 수업 자료를 보거나 과제를 제출할 수 있고 화면에 필기도 가능합니다. 카메라와 인공지능은 학생의 표정과 반응을 분석합니다. 수업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판단되면 교사가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로봇이 교실 곳곳을 다니면서 학생들의 수업을 돕습니다. 영어와 간단한 스트레칭, 그림 그리기 등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앱이 깔려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구축한 미래교실은 오는 2030년 예상되는 교육 현장을 현실로 만든 겁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여수와 목포에 우선 한 곳씩 설치해 미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사 연수와 시범 수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래교실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또 선생님들이 원하는 학교는 미래교실을 바로 설치를 해서 바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은 실제 글로컬 박람회장에 초중 등 유치원 등 모두 6개 교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수업을 경험하고 둘러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 운영과 박람회 기간 수업을 바탕으로 지역 사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과가 좋을 경우 미래교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교육청 소속 22개 도서관들이 오는 29일 개막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와 연계해 전남 독서문화 한마당 행사를 펼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독서문화 한마당 행사는 여수세계 박람회장에 30개 체험 공간을 설치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난독학생 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체제를 구축해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생까지인 읽기 곤란 학생 지원 대상을
동신대와 협력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수조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까지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제 신안군청 잔디광장에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특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조합원들은 특혜 논란에 대해 자신이 키운 묘목을 활용해 타 지역 묘목보다 활착이 우수하고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대는 오는 23일 개최하는 유시민 작가 초청 인문학 콘서트를 앞두고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초청 강연은 목포대의 시인 황지우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의 일환으로 목포시와 목포문화도시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목포대 인문학 콘서트는 올해 6차례 열릴 예정으로 다음 달은 피아니스트 김규현 서울대 교수, 7월은 사학자 전우용 교수, 9월은 소설가 황석영, 11월은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참여합니다. 국내 멸종위기 식물이자 국가생물 적색 식물인 매화마름 군락지가 신안군 팔금도에서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희귀 식물인 매화마름 군락지는 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로 국내 섬 지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대규모 자생지입니다. 영안군의 민관협력 지형 상생 사업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재자원화 시설이 추진됩니다. 영안군과 영안군 에너지센터, 전남 조선해양 기자재 협동조합 등 12개 기관과 민간업체들은 협약을 통해 3호 국제자동차 경주장 인근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자원화 센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영안군의 지역 소멸 대응과 상생구조 조성, 미래 먹거리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할 방침입니다. 신안군은 어제 국제적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김용호 전 대사를 신안군 외교자문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1986년 외무부 공무원 생활을 시작으로 주 벨라루스 대사, 루마니아 대사를 역임한 뒤 지난 2022년 정년 퇴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해남군 땅끝 순례문학관 상주 작가로 소설 한선의 김동아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김동아 작가는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뒤 운석 사냥꾼, 독대, 한산, 태동하는 반격 등 장편 소설을 발표한 소설가로 김 작가는 8개월간 2,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창작 활동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은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신설될 예정인 정부주무부처의 명칭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가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저출생 고령화 대응 기획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침인 지금 우리 지역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흐린 하늘로 인해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19도에 그치겠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 낮은 기온인데요. 내일부터는 하늘이 맑아지면서 점차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포 13도, 한평과 무안 9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2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도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내외, 낮 기온은 21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소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은 18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서해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매우 높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7시 16분입니다. 내일부터 하늘 맑겠고 낮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린랜드에서 시원하게 날리세요. 영암 3호 그린랜드 야외 수영장 펜션. 가족끼리 친구끼리 신나는 물놀이와 편안한 휴식까지. 세안대학교 맞은편 그린랜드 야외 수영장 펜션. 예약 461-3388. 오늘의 나를 움직이는 게토레이 제로. 낯선 공간 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이 광고는 여행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 마음껏 바카스. 평소가 뭐였죠? 칼을 쓰던 것이었나요? 구석구석 쓸고 닦았던 거? 아니면 뒤처리까지 챙겼던 그것? 로보락의 등장. 청소에 정말 로보락.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한순간도 멈추는 법이 없다. 45km 화산 한반층을 거쳐 스스로 솟아오르는 백산수처럼 백산수는 살아있다. 천지차이 백산수. 와우, 아이오닉은 이렇게도 쓰는군요. 아이오닉처럼 해봐요. 공기청정기 돌렸으니까 공기 완전 깨끗해져. 아니야, 환기가 돼야지. 이제 환기청정의 기술로 온 집안의 새 공기만 돌고 돌고 돌고. 나비엔 환기청정기.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팜메이리. 카레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요. 세계를 돌고 돌아 차우차이. 홍콩, 마파두부, 타이페이, 고추잡채, 상하이, 동파육, 뉴욕. 차오메이. 먼저 짜장부터 먹어보자. 새로운 중화미식 차우차이.